자, 이제 검찰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모 언론에 기고를 한 글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들어갔더니 판사들이랑 다른 검사들만의 문화가 있더라. 그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검사 동일체.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를 없앤다고는 해도 실제로 조직의 특성이랄까 구조가 검찰총장이 거기에 어떤 일일이 간섭할 수 있고 사실 인사권은 어떤 검찰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날뛰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 섹션의 주제는 뭐냐면은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일까? 네.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데 검찰개혁의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안들 중에 공수처가 있을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완전 분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은 내부적인 문화를 꼽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동수 감찰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떻든 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심히 생각해보면 어떤 회사가 자기를 그 객관화하고 개혁을 하려면 보통 외부 컨설팅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시선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려면 저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법조계에서 판사 생활, 변호사 생활 하셨던 분이 검찰을 보는 눈은 나름대로 되게 객관적일 것이다. 누가 보는 것보다는 계속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감찰부장이 하신 지적들은 정말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검찰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은 깊이 동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 검찰권이라는 것이 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잖아요.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권이라는 것이 불공정하고 선택적으로 사용됐고 정의롭지 않게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냐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검찰권을 견제받고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하면 누군가라도 지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행사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심각한데 웃기실래요? 아닙니다. 웃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 뭐 부서가 옮겨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몸통은 하나, 검사의 몸통은 하나인 것처럼 일사 원리대로 같이 따라 명령하면 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그 뉴스라든지 혹은 그 이런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검사 동일체라 말을 하면서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논리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검사는 그동안 한 몸이었다. 한 몸인데 어떻게 위 상관에 그 명령을 어겼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러시면서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한동수 대검찰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런 문화가 완전히 진짜 뿌리 깊게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깨야 된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로 임용되자마자 아마 그 조직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상층부의 지시사항과 내가 가진 정의감이나 소신과 배치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지금까지 신임 검사들이 내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억눌려져 있는 게 그 검찰의 문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지금은 명문상으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는 아직도 내려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성 동종교배다. 그러면 그 조직은 결국은 소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내기 효과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대변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스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금 다양한 사고와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검사들은 결국은 사고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외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검찰은 군대로 따지면 군정권과 군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즉 검찰총장이 인사에도 막강한 힘을 썼다. 실질적으로 인사를 다 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인사를 우리가 확실히 무민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마 1월달, 2월달 인사도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야기처럼 내부자는 모르는 검찰개혁의 핵심, 내부자는 그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제 내정되면서 문 대통령이 지금 임기 후반기에 검찰개혁 어떻게 할지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박범계 내정자는 2003년에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를 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잠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이었는데 나중에는 법무비서관으로 가요. 이분은 판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느낌이에요. 최소한 박범계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오래 우리가 인식된 측면이 있어서 논란들이 있잖아요. 박범계가 그런 말 했다 해가지고 막 박범계 그 의원을 막 비난했던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 줄기랄까 흐름은 굉장히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는 것이고 윤석열자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윤석열처럼 전혀 다른 결을 임명하는 거는 일종의 영봉 개념이었다고 봐요. 검찰총장에. 근데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 개혁을 하는 주체로서의 가장 강한 내부자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런 결에서만 보면 일단. 저는 박범계 장관의 그 임명 의미를 그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검사 출신, 즉 판사 출신한 경력이 작용했을 것이고 비법조인을 시키는 것이 나중에 시대 흐름이 되는 시기가 오겠지만 지금은 검사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 못한 사람이 우리를 통제라는 그런 내부의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보여준 것처럼 정치인 출신은 나름의 강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료 출신이나 그 교수 출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정치적 경력이 대단히 그 소신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그 전직 판사, 지금 국회의원 그 장관 내정자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범계 이 세 분이 가장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원래 그림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로 염두에 두고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근데 마침 오늘 그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이 바뀌었어요. 근데 비서실장 이야기는 지금 넘어가시고요. 지금 왼쪽이 유영민 비서실장이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죠. 오른쪽이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인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문 대통령에게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해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잖아요. 원래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검사 경력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출신, 김조원 수석은 감사원 출신, 김종호 수석도 감사원 출신인데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부분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방법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측면 아닐까요?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그 곽상도 같은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검사들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검사 출신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수 출신이거나 감사원 출신들을 임명하다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간다라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약간 개혁 관련해서 논의를 좀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빨리 해야 된다.
또 저랑 같이 토의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정도 왔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좀 순차적인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약간 논의를 좀 했었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처음에는 약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죠. 이문정 검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런데 안 먹히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냥 검사를 던지고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았었다는 것이죠. 개혁을 하다 실패를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깨겠다라는 의지가 더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좀 바꾼 게 뭐냐면 처음엔 속도 조절 좀 하려고 하나 박범계 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이게 약간 템포 조절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그 이후에 후속 이렇게 인사가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대신에 그동안에는 너무 속도에만 치중했다라면 지금은 속도도 높이면서 그 조직을 아는 검사 쪽의 조직을 알고 또 법원의 문화를 또 알고 이 조직을 아는 사람들 배치를 하면서 그 분위기까지 추스리겠다 이런 의지가 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 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페이퍼에 지금 사시 26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사시 16회가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연수원 기수를 따지냐면은 사시 26회네요. 그러니까 아마 연수원은 훨씬 빠를 겁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그 윤석열보다 선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네네. 청와대에 나온 자료예요. 그래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하고 사시 기수를 제가 잘못 봐서 이거를 좀 헷갈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원에 가서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장 주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중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 검사들이 함부로 청와대와 어떤 채널을 가질 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저는 중요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의 가장 큰 역할이 지금 검찰 인사가 있는데, 물론 지금 추미애 장관 인사하냐, 뭐 박범계 장관 인사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아마 그 검찰 인사의 리스트는 추미애 장관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 1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박범계 장관과 이걸 협의해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차기 총장을 인선할 때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 선구안 여기에 대한 그 기대를 하지 않는가 대통령께서. 그래서 마지막 그 1년 6개월의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립력을 가지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인사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관도 그렇고 뭔가 불만스럽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는 최선의 인사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느낌은 그런 거거든요. 이 신현수라고 하는 이분이 부산지검, 서울지검, 부산고검, 뭐 대검찰청 마약과장 거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마치고 김현장을 들어가요. 변호사로. 그러다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검찰 출신이다. 이 사람을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 개혁을 이끌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만두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민정수석이 되는 건데, 뭐 최선의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만 전략적 방향성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 안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뭔가 조금 더 그립감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들어서 그런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려보는데, 어쨌든 박범계 장관은 이제 지금 뭐 여러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추미애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페이스북에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 이게 추미애 장관 아니 박범계 장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도 이제 박범계 장관을 뭐랄까 이렇게
응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이 박봉우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 내정된 거 관련해서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 박봉우 장관께서 의원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똑바로 앉으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서 어떻든 간에 사적 관계는 있지만 검찰 개혁에 아주 강한 의지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번에 추 장관이 물러나시면 박범계 삼선 의원께서 장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임명이 되실 것 같고 아까 이제 민정수석 관련해서 신현수 전 검사님을 임명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쳐서 밖에서 볼 때는 검찰이 똘똘 뭉쳐서 다 검찰 개혁을 반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총장의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 그래도 개혁을 요구하는 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검사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그 외부로 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못 내고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부분도 감싸 안으려면 검찰을 아는 사람이 좀 그 개혁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박범계 삼선 의원이 하시고 또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민정수석이 와서 쌍두마차로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켜볼 일인 것 같고 예. 뭐 사람만 임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검찰의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하겠다. 요건 이제 지금 당장은 공소청이나 기소청을 못 만들더라도 검찰 내부에 또 다른 어떤 그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말 할 게 너무 많구나.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좋은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하는 조직이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워낙 어떤 법을 만들고 무슨 지랄을 해도 안 되니까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굉장히 빨리 땡겨온 느낌이죠. 윤석열 때문에. 당신들 나중에 이제 곧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될 거야. 이렇게. 기소청 이렇게. 이건 굉장히 훌륭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효과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촘촘하게 갈수록 나눈다는 것이 결국은 그게 검찰의 기존의 권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많구나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님이 그런 더 앞서가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좀 이렇게 모멘텀이 되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검찰개혁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